안녕하십니까. 인간과 사회 제4주차 1교시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많이 좀 어려워지고 학교에서도 그 코로나 관련 또 사태가 또 터지고 여러 가지의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과목을 교실 안에서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이 과목 자체가 서비스 러닝 과목입니다. 배운 것을 사회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목인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하나의 사회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인 기관들, 제도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실습하는 그런 내용,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도 힘들고 또 여러분이 그곳과 연관시키기가 전부 다 차단되고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는 수 없이 이론적인 하나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먼저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구체적인 사례,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이제는 이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체계적인 하나의 이론들을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여기 사회 문제라고 하는 교재, 더 다양한 책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 한 두세 권의 교재를 여러분이 구입해서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 가격도 비싸고 이 분량도 이게 적지 않아서 가장 그래도 근접한 책을 한 권 이것을 선택했어요. 자,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 여기 12페이지. 책이 있는 학생들은 책을 보시고 없는 학생들은 과연 사회 문제란 무엇인가? 여기 사회학자들은 개인 문제와 사회를 구분한다는 거죠. 개인, 사회. 개인 문제와 사회 문제를 구분해요, 사회학자들이. 근데 저는 사회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 사회학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회학자이기보다는 인문학자예요. 인문학자로서 인문학을 가르치고,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교양 과목이죠. 교양은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는 그럼 인문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는 관점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사회도 중요하지만 그 대신 출발점은 개인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죠. 근데 사회학은 사회에서 개인으로 나가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사회학적인 관점은 사회를 중요시하면서 개인은 구별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학에서 개인은 구별되어 있어요. 항상 개인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존재로만 파악하죠. 그런데 인문학에서는 그 개인은 고유성을 가진 독특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회를 형성하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학에서는 사회가 개인을 형성하고 만들어가요. 근데 인문학에서는 한 개인이,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행동이 인간을 만드느냐, 인간이 행동을 만드느냐, 이런 문제와도 아주 유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사회학자들의 얘기들이 쭉 나오죠. 개인 문제는 개인의 특성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제한된 영역과 범위에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개인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와는 전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문학에서는 개인들이 겪는 모든 문제들은 그 안에 사회적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고 그것이 사회적인 의미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회는 사회 전체의 사회 구조적인 측면을 가지고 한 개인을 판단하는데, 인문학에서는 그 개인들의 관계, 또 개인들의 관계가 모인 것,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 결혼이라고 하는 것, 부부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단위가 아니에요. 그것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보죠. 근데 인문학에서는 2인 이상의 관계만 형성되면 그것을 사회로 보는 거예요. 부부도 하나의 사회고, 부모 자식도 사회고, 가정도 사회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회 안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발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깨어진 관계가 깨어진 사회를 만드는 거고, 깨어진 가정이 깨어진 사회를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사회학에서는 사회 문제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적인 환경과 경계를 벗어난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있다. 아주 중요하죠. 사회학에서는 개인의 어떤 환경 상황을 벗어난 원인이 사회 문제의 원인이지 개인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경계를 짓지만 이 시간 저는 인간과 사회라고 하는 과목은 그냥 사회라는 사회학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인간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인간의 문제가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이 인간과 사회의 유기적 상관관계,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거의 역시 이 시간의 접근 방법입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들은 쭉 보면 되시고, 이 책에서는 사회 문제는 다양한데 사회 문제 속에서는 15페이지 중간 보면 사회 문제 안에는 객관적인 측면이 있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객관적인 측면은 사회 안의 구조 속에서 발견되지만 주관적인 측면은 인간에 의해서 발견되는데 그거는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 속에는 제가 우리 쭉 첫 시간부터 설명했듯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사회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이며 구체적인 그 모티브, 그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는 어디서 사회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가? 과연 이 사회 속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 문제의 확인, 그 첫 번째 사회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 장소가 어딘가? 첫 번째가 바로 여론입니다. 여론. 여러분의 책 17페이지에 여론. 사회 문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야 돼요.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럼 그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1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999명은 야, 아무 문제 없어 하는데 한 사람이 문제가 있대요. 적어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공통된 의견이나 주장, 사고방식을 우리는 여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일반적 사회 구성원의 여론, 태도, 믿음을 연구해야 돼요. 그럴 때 사회 문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오기 좋죠. 사회 문제를 확인하는 하나의 통로가 첫 번째가 여론. 하지만 여론만 가지고서 사회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는 것은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론은 휩쓸리기 쉽고 변하는 거예요.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급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론만 가지고서 우리가 사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는 그것도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과 태도는 자, 공통된 의견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떤 계층에는 그것이 여론이 설득력이 있지만
어떤 계층에는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불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론은 여기 보면 특정한 집단의 집단이기주의, 힘 있는 집단에 의해서 형성되고 영향을 받아서 과도하게 그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여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여론을 막 이렇게 뒤에서 조종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회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여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럼 어떤 것이 보충적으로 필요하냐? 두 번째가 전문가의 의견이에요. 사회 문제에 관련된 전문가나 지도자가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분석할 때 그것들이 잘 조화를 이뤄서 하나의 사회 문제에 대한 확실한 분석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전문가의 의견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고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대중매체예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통계도 조사하고 그 사회적인 흐름을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대중매체가 없다면 그 여론이 확산되는데 아마 시간도 걸리고 정확성도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대중매체는 아주 정확한 지식을 짧은 시간 안에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대중매체가 여론 형성과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사회 문제를 진단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공부할 것은 19페이지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 사회 문제를 보는 하나의 눈이죠. 사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 문제를 보는 관점. 자, 첫 번째가 기능론적 관점이에요. 기능론적 관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 좋죠. 기능론적 관점. 자, 기능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생물학에서 나온 용어예요. 생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 어떤 기능을 하냐. 유기체적인 거죠. 유기체적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뭐냐면 모든 사회의 구성 요소들, 모든 사회 구조들은 독립되어 있지 않다. 뭐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회의 구성 요소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다. 생물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회 구조의 각 부분들은 사회 전체가 유지되는데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각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회를 이루는 대표적인 부분들 여기 책에 나오죠. 가족, 교육, 정치, 경제, 종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가족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사회화의 기능 잘 키워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적응하게 부모들이 도와주고, 교육은 기술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문화를 확산시켜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죠. 이러한 것들이 어느 하나도 사회의 전체 구조에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빠져도 와장창 사회가 무너질 정도로 중요한 기능들을 한다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 구조로서 또 기능을 하고,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 분배, 소비를 통해서 기능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유기체적으로 서로 상호 연관돼서 사회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사회병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병리학. 1번 사회병리학.
그 사회를 하나의 인간의 몸, 유기체처럼 진단하고 분석하고 치료하는 거죠. 이 사회병리학적 접근이에요. 관점. 이 작은 1번이죠. 기능론적 관점에서 작은 1번. 사회 문제는 사회의 질병이다. 그래서 이 사회병리학적으로 사회학자가 의사가 돼서 사회라고 하는 환자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듯이 사회가 병이 걸리면 사회학자에 의해서 진단받고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자, 사회의 병으로부터 발생한다. 우리의 몸의 기관과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때 병이 들듯이 사회도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 예를 들면 제도, 문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병리학 관점이고, 두 번째 작은 2번, 기능론적 관점에서 2번. 이건 뭐냐면 사회해체론이죠. 사회해체론. 사회해체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 사회해체는 개인과 집단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해요. 이제 사회 안의 구성원들의 개인과 집단 등 사회의 구성원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사회적 가치와 규칙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때 사회해체론, 사회해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거기서 불만을 갖게 되고 가치와 규칙이 무너져요. 그럼 무규범의 상태가 생기고 문화적 갈등이 생기고 붕괴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사회를 보는 기능론적 관점의 두 가지.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회를 그렇게 기능론적으로 하나의 전체적인 유기체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를 하나의 대립구조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능론, 2번째는 갈등론이에요. 사회를 두 대립되는 분리된 구조 사이의 갈등과 싸움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칼 마르크스적인 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갈등론적 관점의 시초는 칼 막스예요. 작은 1번. 칼 막스. 칼 막스는 사회를 갈등 구조로 보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 두 대립적인 계급 사이의 갈등이죠. 말하자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지배계층, 소유계층과 부유계층과 무상계급 사이의 갈등으로 보는 거죠. 자, 막스적인 갈등은 계급적인 갈등이에요. 두 대립적인 계급 구조 사이의 갈등이죠. 자, 결국은 그 계급 갈등이 사회를 움직이고 개혁시키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말하듯이 정치적으로도 지배하는 계층이 있고 피지배 계층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소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되잖아요.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그 둘 사이의 계급이 결국은 사회를 움직이고 형성시키고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 시초가 바로 마르크스의 갈등 이론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조금 발전된 건데 가치 갈등 이론이라고 해요. 가치 갈등 이론. 1번은 갈등 이론이고 또 하나는 가치 갈등 이론.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칼막스적인 갈등 이론은 뭐냐면 대립적인 구조예요. 대립적인 계급이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사이의 갈등을 그냥 구조적인 갈등, 칼막스의 갈등이라고 보죠. 근데 더 발전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이미 존재하는 계급 구조 사이에서도 부딪히는 갈등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다는 거죠. 가치 갈등 이론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계급 갈등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많은 갈등들이 있다. 자, 가족의 경우 TV 프로그램에 대한 논쟁에서 여가 활동, 자녀의 행동과 습관, 관혼상제를 지내는 방식들과 관련해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볼 때 사람들이 가치를 갖고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가 여기 있다는 눈에 안 보여요. 계급적으로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서 딱 나눠져서 여기는 계급이 둘로 나눠져 있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갈등이 있지만 사람의 의식 속에서 나눠져 있는 갈등이 있어요. 이건 말하자면 부르주아 안에서도 가치가 둘로 나눠질 수가 있고 프롤레타리아 안에서도 가치가 둘로 나눠져 있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계급 구조, 이것은 칼막스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갈등인데 그게 아니라 스승과 스승, 교수와 교수 사이에 가치 때문에 또 둘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과 학생도 가치관 때문에 둘로 나눠진 갈등을 또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 간에도 개인의 평가와 선호, 종교 선택, 남녀관계, 약속 위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계급적인 구조가 아니라 가치의 차이에 의해서 갈등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사회를 보는 하나의 갈등 이론의 두 번째 관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처음에는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세 번째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징적 상호작용. 상징적 상호작용. 이건 뭐냐면 기능론, 유기체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은 제도나 집단 같은 사회의 큰 구조에 관심을 갖는 데 대해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뭐냐면 아주 작은 집단이에요. 소규모 공동체, 작은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개인들의 심리학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사회학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심리학. 아까는 사회 구조 사이의 계급이나 개인들의 가치관을 말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심리학적인 역학관계. 이 사회심리학적인 접근이죠. 자, 여기서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25페이지 마지막 단락,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사회 문제는 어떤 사회적 조건이 영향력 있는 집단에 의해서 나쁜 것으로 낙인찍히거나 자신들의 가치를 위협하고 보통의 사회적 기대에 위반한다고 규정 지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어떤 상황이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심리학적인 거예요. 진짜 어떤 것이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관계해서 사람들이 이거 문제라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낄 때 사회 문제라고 형성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나오죠. 책에 이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혼이 천천히 증가되면 사람들이 이걸 이혼이라고 하는 사회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이거 뭐 별 문제 없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어떤 단체나 기관이 이혼율의 증가를 심각합니다. 이제 가족이 붕괴되네요. 이렇게 딱 설명하고 났더니 갑자기 이혼이 증가되는 것은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문제로 여기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의 관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용들을 한번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